안녕하세요. 시원스클랩 GTLF 대표 강사 서민지입니다. 여러분들 준동사 한 번에 총정리 저랑 같이 할 건데요. 여러분들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의 관용 표현 둘 다 취하는데 의미가 다른 동사 이런 것들까지 제가 꼼꼼하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출제 포인트까지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영포자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할 건데요. 준동사 총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명사 3개, 투부정사 3개 이렇게 출제되고 있는데 동명사, 투부정사 이 문제, 준동사 유형에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준동사에서 하나 틀리면 진짜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첫 번째 보세요. 더보기란에 있는 PDF 링크를 클릭해서요. 먼저 다운받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 영상을 끝까지 잘 들으면서 필기도 해가면서 우리 수업을 들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 다 들으면요. 100제, 22제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암호는 다 걸려있는데 어떤 식으로 암호를 받으면 되는지 제가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풀고 해설 강의도 들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 자료를 가지고 복습하고 준동사 100일에서 200제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리는 이 무한반복 문제만 마스터하더라도 절대 준동사 틀릴 일 없거든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풀고 강의도 듣기. 네 번째, 여러분들 스터디에는 주말에 300일에서 400 준동사 문풀 자료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스터디 링크도 여러분 더보기란에 있어요. 다 더보기란에서 링크에서 다 확인하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다운받아서 준비된 상태에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준동사가 과연 뭘까요? 이 개념부터 기억하셔야 합니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여러분 일단 투부정사는 투가 이렇게 동사 원형이랑 합쳐져서 명사의 역할, 형용사의 역할, 부사의 역할을 해줍니다.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등의 이제 명사가 올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자리에 오는 특징이 있고요. 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명사 빼고 전체 다 수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죠. 자, 동명사는 이름에 바로 그 특징이 있어요. 동사를 명사화했다. 그래서 동사의 ing를 취하여 명사의 기능을 해줍니다. 분사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의 역할을 해주는데요. GTLF 레벨 2에서는요. 분사는 출제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뭐만 공부하면 돼요? 투부정사와 동명사만 알면 됩니다. 해석을 위해서는 분사도 알아야 되겠지만요. 우리 문법만 맞추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자, 요 두 가지 개념을 알면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개념 딥하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공식대로 암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이제 필기를 해볼게요. 이 세 개 중에서 뭐랑 뭐만 출제된다? 투부정사와 동명사만 출제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적표를 받아보시면 이제 출제 영역에서 이름이 infinitives라고 투부정사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는 gerunds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투부정사는 자 이제 뉴 트렌드로 오는 거예요. 기존의 트렌드가 아니라 뉴 트렌드. 이제 아예 3개, 동명사도 3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출제 패턴도 기억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트렌드가요 2022년부터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주 가끔씩은요 이례적인 형태가 등장할 회차가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 2020년도에도요 이례적으로 뭐 갑자기 형태가 뭐 개수가 바뀌어서 출제된 적이 한 번 있고요. 2021년에도 그런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출제 패턴도 기억은 해둘게요. 투부정사 2개, 동명사 3개 이렇게 출제되었고 지금은 어떻게 출제되고 있다? 바로 3개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투부정사의 개념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분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린 요것만 정확하게 암기를 할 거예요. 그래도 개념 한번 가볼게요. 일단 동사 원형
동사의 원형이어야 해요. 여러분 동사의 SES, IS가 붙은 형태도 아니고 DED, IED 혹은 과거 형태가 아닙니다.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여서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해줍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명사적인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인 용법까지 공부하진 않을 거예요. 이 안에 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1, 2, 3, 4, 5번까지의 패턴만 오늘 암기하기로 할게요. 자, 먼저 동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형태예요. 삼형식 구조라고도 적어줄게요. 삼형식 구조. 이런 동사들은 투부정사만을 목적어로 취한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동사들을 총집합한 그러한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PDF는 꼭 다운받으셔가지고 매일매일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무조건 목적어 자리에 동사가 온다면 투부정사만 와야 돼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요거 우리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BPP 투부정사의 형태예요. 사실 이걸 수동태로 고치면서 이러한 형태가 왔는데요. 뭐 사역동사가 5형식 구조에서 수동태로 고친다던가 뭐 지각동사를 뭐 5형식에서 어떻게 고친다던가 수동태로 고친다던가 하면서 사실 BPP 투부정사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굳어지거나 아니면 수동태 뒤에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그런 경우에 이런 식의 문장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아예 우리가 공식처럼 외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BPP 투부정사는 무조건 암기해야 될 포인트인데 예외 상황이 있다는 거죠. be caught, be caught, 그 다음에 동사의 ing 형태입니다. 뭐뭐 하는 걸 포착하다. 그래서 관용 표현에 제가 좀 이따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뭐 플러스 투부정사. 명사 플러스 투부정사는요. 바로 우리 암기를 할게요. 앞에 명사가 보여. 그러면 우리 바로 투부정사 할 거예요. 여러분 5형식 구조에서요. 5형식 구조 어떻게 생겼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제 여러분들 기본서는 아무래도 목적격 보어를 뭐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까지 설명이 되어 있어서 다 정리를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그거 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목적어 자체가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다 투부정사만 오게 될 거고요. 여러분 혹시 나는 ing로 봤는데 라고 하신 분은요. 이 ing는요. 분사예요. 그래서 지각동사가 나왔을 때 ing가 뭐 나와가지고 이렇게 문장의 구조가 되더라. 이런 식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사 출제 안 되죠. 그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명사 뒤에 투부정사 선택하시면 되겠죠. 예외 상황도 기억하셔야 돼요. have, difficulty, ing, 혹은 be worth, ing. 실제로 이 be worth ing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틀리신 그런 분도 계셨어요. 실제 작년에 기출된 내용인데요. 자, 요런 내용들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 형태인데요. 해석적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수식하거나 동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많이 등장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맨 앞에 이렇게 오는 형태나 문장이 예쁘게 마무리되고 후반부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는 형태가 많이 등장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 동사는 뭘 취하는 걸로 외운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는 경우는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을 해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답이 뭐뭐 하기 위해로 한 부사적 용법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래도 뭐 출제가 종종 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별표예요. it 가주어, 투부정사, 진주어 구조가 나오는데요. 아예 이렇게 외우세요. it 비동사 그리고 형용사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요. it for to의 구조 예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적어볼까요? It is important. 그 다음에 for 플러스 목적어도 가끔씩 등장할 때 있거든요. 구조 익혀주세요. For me to study English.
나에게 있어서 영어 공부하는 건 매우 중요해. 가주어, 진주어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추가로 이것도 적어볼까요? 6 강의 들으신 분만 적을 수 있는 6번 자 형용사 다음에 또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역할로도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5번 같은 경우에 effort 가주어 진주어 구조 같은 경우에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important와 같은 비동사 바로 뒤에 이런 형용사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it is important to study English 이런 구조도 많이 등장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요.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자, 1번, 2번 슬라이드. 이거는 제가 뭐 하나하나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적으시면서 A로 시작하는 거 그냥 요렇게 적지 마시고요. 어떤 식으로 공부하시냐면요. afford to 동사원형. afford to 뭐 buy 이런 식으로 문장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agree to 동사원형 이렇게 투부정사까지 같이 적으면서 말도 해보세요. 이게 입에 착착 붙어야지 실전에 너무 당연하게 얘는 얜데 하고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암기를 꼭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LM, NOP에서 W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출제되었고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동명사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동명사는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명사 역할을 해줍니다. 명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동명사는 딱 요것만 외우면 됩니다. 동사 플러스 ing 이런 동사들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라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약속은 꼭 암기를 해줘야 되겠죠. 동명사의 관용 표현 필수 암기고요. 전치사 다음에 ing 형태는 사실 2, 3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유형이지만 뭐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올 수 있는데 이 명사의 기능을 동명사가 할 수 있구나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나왔던 거 뭐 한두 개를 적어 드리면요. admit 자체도 사실 ing를 취하는데요. 기존에 to ing 형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admit ing 써도 되고요. admit to ing 이 to가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치사 투부정사 to가 아닙니다. admit to 전치사 ing 이 형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정도가 실제 기출되었던 거고요. 뭐 from ing가 나오든 아니면 어떠한 전치사처럼 보인 게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꼭 ing 형태를 취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도요. 여러분 사실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동사들 위주로 더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관용 표현도 있고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 동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자, 여기 1번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요거를 뭐 이런 동사들은 ing를 취하더라 라는 게 거의 90에서 95%로 출제되기 때문에요. 요거를 진짜 우선적으로 정말 열심히 외워주셔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가서 또 동명사만을 취하는 동사 K부터 T까지 정리하시고요. 동명사의 관용 표현, 여러분들 동명사의 관용 표현도 필수 암기해야 되는데요. 항상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cannot help ing 얘 진짜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have difficulty, trouble, problem, ing 자, 이 형태는요. 뭐 listening에서도 독해에서도 선택제도 되게 많이 나오는 구문이고요. 그 다음에 end up ing, give up ing put up ing 그 다음에 be cut ing는요.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BPP지만 ing를 취하는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으로 최근에 나왔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prevent 뭐 ing도 있고요. 그 다음 be worth ing 표시해 주시고요. be cut ing 한 번 더 적었네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동명사의 관용 표현들을 한 번씩 적어보시면서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둘 다 취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forget이라는 이런 동사는요.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동명사도 올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remember, regret, try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는 약간 미래지향적인 게 있어요. 미래에라는 느낌의 그런 뉘앙스가 있고요. ing는 약간 과거지향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forget to. forget은 잃어버리다라는 의미잖아요. 있다. 뭐뭐 할 것을 있다. 아직 하지 않은 거죠. 뭐뭐 할 것을 있다. 그리고 동명사가 온다면 뭐뭐 했던 것을 있다. forget과 remember는 비슷하게 연결이 됩니다. remember to 동사원형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동명사 ing 이 형태가 나오면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regret 투부정사 ing 형태 뭐 나온다면 예 위주로 일반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regret 표현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적어보면요. regret to 뭐뭐 해서 유감이야. 이거는 따로 이 표현들을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ing 형태는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하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try to 부정사. 얘네들은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가끔 볼 수 있는 유형인데요. 노력의 의미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 뭐뭐 하는 것을 이제 시도하다.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 시도하다 등의 의미고요. 여러분 사실 stop 같은 경우에, quit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ing만 취하도록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존에 출제되었던 패턴들을 보시면 stop은 ing로만 매칭돼서 나오는데요. 사실 문장에서 stop to도 올 수는 있어요. 그럴 때 to는 뭐뭐 하기 위해라는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quit도 둘 다 의미가 그만두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던 것을 그만두다라는 문장이 가장 많이 나오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우리 전체적인 설명을 마무리 드렸습니다. 여러분 준동사의 출제 패턴 중에 동명사는 이 5개, 6개만 외우면 돼. 자, 그 페이지는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한번 노트에도 적어보시고요. 동명사는 이 3가지만 출제돼. 자, 그래서 이 출제 포인트를 먼저 익히시고 나서 동명사만을 취하는 동사, 투부정사만을 취하는 동사 이거를 수시로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나올 때까지 수시로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디로 가기로 했죠? 준동사 100제, 그 다음에 준동사 22제, 그 다음에 중동사 100일에서 200, 그 다음에 300일에서 400 여기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200일에서 300은요? 사실 저도 모르고 200일에서 300 만들고 다 지워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400제까지 풀면요. 여러분 여기서 안 나오는 거 없어요. 진짜 여기서 다 나왔다라고 하시니까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준동사 꼭 암기하시고 준동사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할게요. See you later, alligator.